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 임상, 삼상, A 실패, 쇼크에 하한가를 간 종목이 속출을 했고 그 종목들이 대부분 제약 바이오 관련주라서 시총 상위주의 코스피, 코스닥, 제약 바이오는 대부분 내렸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 인하로 인하여서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지율 인하까지 추진을 한다 뉴스에 중국 증시마저 상승을 했고 일본 증시마저 상승을 했는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상승과 하락한 종목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900 종목이 넘습니다. 85%의 종목이 내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만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연일 하락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이틀 연속 코스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대주주 양도 소득세 문제로 한국 증시 또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초가부터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종가까지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참고로 내일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우가 조기 폐장을 합니다. 굴비 폐장도 아닌 조기 폐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만 열리고 오후장은 안 열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우가 오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중국에서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에 다우가 0.34%가 올랐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이 중국 관세 인하, 한국도 포함됩니다. 중국이 수입 관세를 인하하면서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거나 약간 부진한 거를 모두 중국 관세 인하 이슈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참 웃기죠. 자, 드디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이 다음 달에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서명이란 단어 와 진짜 몇 달째 보고 있네요. 몇 달째 보고 있어. 진짜 서명 하긴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가 찾아와서 나스닥, S&P, 다우 모두 신고가를 갖고 그리고 어제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테슬라가 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여기 보시면 4.5%나 올랐다가 종가는 3.36%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뭐 전기차주가 가나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일단은 전기차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삼성전기 1% 올랐어요. 1%.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캠시스 내렸어요. 그러면은 또 에코프로 얘도 1%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BM 이런 애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 관련주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전기차주가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뭐 다우하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든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하든 관세 인하를 하든 대체 한국 증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수입산 물품에 관세 인하를 했고 그 물품에는 한국산 반도체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이건 무조건 호재인데 한국 증시가 어제 어떻게 됐죠? 예, 하락한 종목이 어제 900 종목이었어요. 900 종목.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하락한 종목이 900 종목에다가 지수마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야, 오늘은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까지 하면서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도 한국 증시는 더 크게 하락했어요. 미국은 너무 올라서 정말 어메이징한데 한국은 왜 내리는지 모르겠어서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관세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약달러 증시, 달러가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달러 같은 경우에는 1161, 지난주 1158에서 더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비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같이 뭐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도 어떻게든 상승으로 돌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S&P 500이라던가 야간 선물도 양호한 상황이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아침부터서 똑같이 900 종목 가까이 하락을 하고 오늘도 그냥 뚜까 맞으면서 어제랑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 증시에서 산타랠리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뉴스에도 한국 증시만 산타랠리가 실종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내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내릴 만한 이유 하나 딱 찾으라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딱 하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개인의 슈퍼개미들이라던가 기관 외인들이 던지는 거,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서는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이제 10억 원으로 바뀐 거. 자, 10억 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연말 매도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내리고 있고 다른 나라 증시 지금 산타랠리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5%의 종목이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내년엔 더 무섭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10억인데 내년에는 3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3억. 그럼 3억이면은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더 하락하는 게 아닐까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세도 별로 없었어요. 개인이 고작 300억 던졌는데, 아니 300억이 뭐야? 30억이네. 30억 던졌는데 이거 갖다가 지수가 1%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기관과 외인이 안 산다. 얘네가 좀 받쳐주고 같이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았으면은 지수가 얼마 안 빠졌을 텐데 얘네가 그냥 밑에서 받치고 빠지는 것만 받아 먹으니까 오히려 지수가 1%대 하락.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냥 밀리니까 얘네도 좀 하락.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니 환율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원래 좋은 쪽으로 봐야지 정상인데 좋은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도 결과가 또 나쁘게 나오니까, 아니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또 새해 첫날이 밝으면은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 쏘면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미사일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경계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도 안 쐈어. 미사일도 안 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비보존 이슈가 있긴 있었죠. 비보존 임상 3상 실패라는 이슈가 있었긴 했어도, 아니 뭐 제약주만 내린 게 아니잖아요. 제약주가 내리니까 지수가 내려서 그렇게 내렸다라고 하려면은 그럼 어제는 뭔데? 어제도 똑같이 코스닥 900 종목 이상 내리면서 85%의 종목이 내렸고 오늘도 내렸고,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단타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쉬운 장이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제도 이야기했고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딱 하나의 조건. 아침에 오르는 종목을 관종에다 넣어놓고 종가에 그 오르는 종목을 사라. 계속 이야기하죠. 아침에 딱 시작하면은 무조건 5분 동안 9시 5분까지는 이렇게 900에서 800 종목이 딱 오르니까 종가 때 요 오르고 있는 종목을 체크해놔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장 마감하기 전에는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내리는 종목이 많아지거나 혹은 오르는 종목 반반인데,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반반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여기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다음날 아침 딱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갭이 뿅 뜨고 900 종목 딱 오르고 시작하니까 종가에 사가지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팔면은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이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하고 지난주. 그래서 무조건 종가 베팅, 직장인분들이라던가 일반인분들은 종가 베팅. 평단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왜? 종가에 사면 평단가가 다 시작했던 거하고 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시초가에 걸어놓고 9시 5분 되면 딱 다 팔아버리고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또 종가에 이제 오르는 종목 뭐 있나 살펴봤다가 거기다가 베팅해 놓고 나오고. 이것만 몇 번 반복했으면은 끝났어요, 게임이. 근데 괜히 뭐 장기로 좀 들고 가본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줬는데 더 가져간다 뭐 이런 거 생각했다가 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특히 어제 나스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든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제약주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요 미국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현재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도 이렇게 깨졌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 정도 조정만 이쪽에서 좀 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2350 연말까지 간다 막 TV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만 2200 딱 잠깐 오르고 하루 이틀 오르고 지금 이렇게 탁 까맣고 내려가는데 너무나 힘이 부족하고 외국인이 고작 1000억 원 던지니까 지수가 0.5 빠지고 기관이 누가 산다? 연기금이 뭐 8조 원 가까이 투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연기금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연일 연속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거 매수. 하지만 얘네가 이번에 배당을 받고 1월 1일 딱 되면은 그때부터서 다 던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경계감을 들고 있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죠.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얼마였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증시에서 5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이틀간 1조 원 매수 그리고 5천억 원 매수를 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를 더 매수를 했었는데 이 1조 원 매수를 했던 것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이 파니까 기관이 이전처럼 2배, 3배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그런 모습은 없죠.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뭐 이렇게 세게 사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 수급이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반도체 때문에 코스피는 좀 오른 거라도 있지 코스닥은 내리고 있었는데 더 내려버렸어요. 이제 630선까지 또 내려왔는데 예전에 코스피가 2400을 갔을 때 코스닥 500선에 진입했던 거 아시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진짜 코스닥은 진짜 고질병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코스닥이 여기 보시면은 2016년도라던가 이럴 때 보시면은 500선에 진입을 했죠. 500선에 진입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여기 지수를 2200까지 띄웁니다. 2200까지 띄우고 이제 2400까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2400까지 올라가도 코스닥은 적어도 한 600은 가야 되잖아요. 600이래. 한 800은 달려야 되잖아요. 800은 커녕 이때 600 넘고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셀트리온 좀 잘 나가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붐 들어오면서 900선까지 찍었다가 이제 지금 몇이야? 638까지 내려오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늘 안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그냥 급락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오늘은 하한가 간 종목이 무더기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보다 하한가가 더 많아요. 그리고 급락 나온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비보존 관련주, 비보존 임상 실패 그 뉴스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뉴스가 너무너무나 많은데 일단은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준율이 인하를 하면은 당연히 아시아 증시에도 호재 그리고 달러는 더 내릴 것이다 전망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 달러가 어제 무역협상 낙관론과 그리고 중국에서 관세 인하 영향으로 달러가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달러는 견고했고 지금 또 지준율 인하가 나왔는데도 1150까지 진입도 안 했어요. 오늘 달러는 아침부터 계속 상승 중이었어요. 보세요. 장중에는 이렇게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약간 내리고 있지만 호재가 안 먹혀요. 호재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금요일날 인위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월요일날 갑자기 뿅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그때는 주식을 팔기도 하고 환율이 또 다시 빵 올라가는 이런 증시가 지금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이 환율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시진핑이 어제 만났고 오늘은 아베 총리하고 만나는데 여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만나고 리커찬 총리가 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동북아시아 철도 산업을 하자. 남북 통일되고 그러면은 동북아시아 철도해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저기 시베리아 횡단하면서 요 철도 까는 거 나도 찬성이다 하면서 리커찬 씨가 이제 이야기를 꺼냈었죠. 자, 그래서 아침에 대아티아이가 어떻게 됐다? 여기 보시면은 짠 하고 4%나 상승을 했었어요. 4% 짠 상승하고 바로 재료 소멸로 10분 만에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이 동아시아 철도 계획 이거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풀어줘야지 하죠. 우리 둘이 만난다고 해서 이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는 풀리지가 않았는데 뭐 한다 뭐 협공식을 하든 뭐라든 뭐예요. 시작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뉴스고 오히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윙인푸드라던가 한국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가 그냥 무더기로 내렸죠. 한국 화장품도 오늘 8%나 내리면서 어제 견고하게 버텼다. 네이버 게시판 가보면은 어제 뭐 견고하게 버텨가지고 야 내일도 기대해 볼 만하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보세요. 아침에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이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네 좋아할 거 없습니다. 이거 5만 주, 6만 주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때요? 지난번에도 이런 데서 빠졌을 때 물량이 있었어요. 이런 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빠졌을 때 12월 6일이라던가 이렇게 막 빠졌을 때도 외국인이 있었어요. 수급이. 근데 이런 수급 이런 짜잘한 거 믿을 거 없어요. 이런 거 믿었다가 여러분 그 다음날 먹튀당하고 더 위에서 공매도 치고 빼버리면 끝나는데 이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두 개 다 그냥 싹 빼버리는데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주도 오늘 그냥 쑥대밭이 되고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애들도 그냥 끝났어요. 기대감 때문에 여기까지 꼬셔놓고 그 다음에 그냥 쑥 빠져버리는데 일주일 동안 올랐던 거를 하루 만에 다 내려버리는 거 이런 거 정말 허무합니다. 보통 이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11분 대화 20분 대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화장품 이런 거 산업 뭐 우리 한류 제재를 풀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동아시아 철도 이야기했는데 짧은 만남에서 뭐 게임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걸 할 리가 없어요. 그쪽에서 만나서 뭐 대북 제재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뭐 면세점 유통을 위해서 한류 뭐 이제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거 솔직히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그 중국 가가지고 회의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못 꺼냈었는데 지금 이때 꺼내는 거는 더 말이 안 되고 단지 저런 만남을 하기 전에 잠깐의 그 이슈와 기대감으로 그 앞에서 매매하는 것만 유효하지 오늘처럼 이슈가 소멸되는 날 괜히 들어갔다가 괜히 이런 거 종배했다가 아침에 갭도 하나도 안 뜨고 때려 맞으면은 정말 허무하죠. 그리고 오늘 비보존 임상 실패 관련해가지고 정말 뭐 텔콘 RF 제약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하한가를 갔죠. 저는 이 비보존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텔콘 RF 제약이 어제 한 가지 공시가 있었어요. 무슨 공시였냐면은 텔콘 RF 제약이 최대 주주가 한일진공으로 변경이 됐어요. 난 그래가지고 뭐 이게 하한가 갈 재료인가? 이거 왜 하한가를 가지? 딱 봤더니 여기 비보존 관련해서 임상 3A가 실패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제약주가 어제 그냥 급락을 쫙 해버렸고 텔콘 RF 제약은 바로 하한가로 가버렸는데 여기 외국인 뭐 수급 신경 쓰지 마세요. 공매도 상한이고 대차 상한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아침에 그냥 내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다 비보존 관련주죠. 비보존 관련주가 루비마이크로 루미마이크로 마찬가지로 비보존 관련주 얘는 어떻게 됐을까? 루미마이크로 23% 마이너스 끝났고
그리고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라서 그냥 휩쓸려서 갔고, 그 다음에 NK물산, 얘는 국보는 어제 말했죠. 예, 유상증자를 했는데 대금 납입을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고, 뭐 에스틱파마 이런 애들도 한가를 갔는데, 와, 이거 진짜 잘 꼬셨어. 이거 에스틱파마를 여기까지 이렇게 쫙 올렸는데 하루 만에 하한가 쫙 쳐받았는데, 이제 이 위에서 잡은 사람은 여기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가서 또 개파락으로 가고, 재료 소멸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여기서 빠지면 막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제 뭐 HLB가 11% 급등했다가 5% 빠졌고, 그리고 오늘 또 7%를 빠져서 비보종 관련주가 아닌 이런 종목도 어제 장난치고 다 빼버렸는데, 지금 기술적인 반등 이런 거 잠깐 10% 20%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없어요. 얘는 맨날 기술적인 반등 보여주고 빼고 기술적인 반등 보여주고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차 상한과 공매도를 보시면은 계속 공매도라던가 대차 상한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대차는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는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한에서 다시 공매도 치고 상한에서 공매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리고 있는 섹터에는 여러분이 지금 집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잠깐 기술적인 반등 나와도 먹을 게 별로 없고, 어제 들어갔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10만원 딱 돌파하면서 어제 올라갔으니까 11만원 가겠지. 11만원 갔어.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을 했으면 됐는데, 차익 실현을 못하고 어제 빠져버렸잖아요. 빠져버리면 그 다음날 이게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작부터서 이렇게 뚜까 맞아버리고 오히려 7%를 마이너스 시켜버리면은 여기에서 줬던 이 수익을 하나도 못 챙기고 나오신 분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오늘 뭐 여기서 HLB 파워, 얘도 오늘 개인만 이렇게 물리고 외국인 먹튀하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개인들만 이렇게 다 물리고 이렇게 끝났는데, 기술적인 반등, 짜잘한 반등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한샘이라던가 뭐 현대차라던가 한전이라던가 기술적인 반등, 장안 좋으면 맨날 이런 애들 상승을 하긴 한다고. 이런 애들도 장이 안 좋거나 뭐 그러면 대차 상환해가지고 보면은 잠깐 올라와. 잠깐 1, 2주 이렇게 올라와. 근데 어때요? 대세는 하락이고,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어때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더 길게 보면은 이렇게 내리고 있고, 이걸 연봉으로 보면은 더 처참하죠. 그러니까 대세가 하락 중인 종목은 잠깐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폭에 잘못해서 빨려 들어가면 나도 계속되는 하락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매할 게 없을 때 잠깐 들어가서 먹는 거 빼고는 솔직히 계속 52주 신저가 가는 종목은 위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술적인 반등, 공매도 쇼커버링 이런 거에 잠깐 올라오지, 실질적인 저런 대세 하락을 피하기가 힘들어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 기술적인 반등을 위해서 먹고 나온다면은 당일 단타나 아니면은 종가 베팅으로 해서 그 다음날 갭만 먹고 나가야지, 여기서 좀 수익권이 된다고 해서 얘를 뭐 장기 아니면은 스윙으로 잡는다, 그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스윙으로 가져가자 끌고 갔다가 여기서 조정 주면은 개미 털기야. 나는 평단가가 여기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했다가 쫄쫄쫄쫄쫄쫄쫄 해서 어때요? 이런 데서 말아먹게 되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 돈입니다. 시간도 날리는 것도 돈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시황이라는 걸 막 무시 못하죠. 막 트럼프가 중국 환율 조장국 뭐 그리고 막 도발하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를 안 겪고 그냥 차트만 보면은 아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대박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런 데서 뭐 환율 조작국 이야기 꺼내가지고 그 다음날 급락 맞고 코스피가 뭐 2% 3% 4% 내렸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자기가 뭐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고 내가 이쪽에서 샀으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도 빠지고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차트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를 때마다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가장 편합니다. 저는 진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는 진짜
이거는 그냥 답안지를 주고 매매하는 그런 거였어요. 오픈북인 줄 알았어. 아니지. 대학교에서 오픈북 하면 더 어렵다. 어려우니까 한번 책 보고 풀어봐라. 못 풀걸?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진짜 답안지가 있는 거 아니야. 종가에 오르는 종목에 사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팔면은 끝.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9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야간 선물이라던가 그런 게 나빴나요? 야간 선물도 요즘 페이크를 너무 줘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은 야간 선물에서 이렇게 샀어. 오늘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야간 선물에 샀지. 근데 현물에서 어떻게 했다? 팔고 튀었죠. 그리고 오늘 선물에서도 팔고 튀었는데 야간 선물은 항상 올라. 근데 지수는 항상 내려. 그래서 저렇게 페이크를 주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판을 읽고 매매를 하세요. 그 일주일 전에 얘기한 대로 진짜 종가에 샀다가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안 걸면 못 판다고. 왜? 지금은 매수세도 없고 지금 보면 거래량도 크리스마스 전날이라서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못 판다고. 오늘 개인이 30억 던졌는데 지수가 1%나 내렸다. 1% 내린 정도로 내 물량을 팔 수가 없고 급락이 너무 쉽게 나와. 급락이 오늘 보면은 20%대 급락한 종목이 이렇게 많고 10%대 급락한 종목이 이렇게 많고 그냥 죄다 하락을 하는데 900 종목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정말 공포였습니다. 왜? 어제도 이만큼 내렸는데 설마 또 빼겠어? 했는데 와, 묻고 더블로 가처럼 진짜 묻고 오늘도 더블로 가는데 와, 진짜 끔찍합니다. 아니, 스크롤 내렸는데 다 5% 이상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이렇게 있어 봐봐. 김 빠집니다. 김 빠져. 압력밥솥처럼. 그리고 비보존에다가 인보사 의혹. 코롱생명과학도 대표이사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덕분에 오늘 제약주가 그냥 죽을 썼어요. 죽은 역시 본죽. 이렇게 딱 죽을 썼는데 HLB도 어제 샀으면은 와, 진짜 큰일 났겠죠. 그리고 한미약품이든 뭐든 그냥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별로 안 내렸어. 오늘 별로 안 내렸고 이렇게 버텨주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생각을 해요. 역시 셀트리온은 기술력이 있으니까 별로 안 빠지는구나.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약점이야. 뭐냐면은 이런데 지지선을 지탱해줬다. 여기 볼링저의 위를 지탱해줬고 뭐 지탱해줬고 여기를 선을 지켰다 하면서 그 다음날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냥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지지선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SFA 반도체는 봐봐. 하루에 뭐 0.5%, 0.4% 이렇게 빠졌어. 1%, 2% 막 이렇게 찌질 이렇게 빠졌는데 벌써 몇 프로 빠졌어. 여기서 여기까지 벌써 몇 프로 빠졌습니까, 여러분? 10% 이상 빠졌는데 봐봐. 지지선 위에서 놀면서 여기 지지선 지켰다. 그리고 지지선 깨졌어도 아직 여기 매딜선이야 21선이 뭐 살아있다 하면서 여기 지지선도 위에서 올라왔네. 오히려 차트적으로 좋다 하더니 여기에서 또 깨졌잖아. 여기 뭐 11선이야 뭐야 이거. 볼링저 중앙까지 딱 하니까 볼링저 턴 차자마자 바로 올라오네 하면서 막 네이버 게시판에 소설 같은 거 써놓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 깨졌네. 오늘 다 깨지고 그리고 이놈은 징그럽다고 얘기를 했죠. 이놈 징그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딱 해놓으면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르고 다 빼버리고 개인이 지쳤을 때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다음번에 신고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까지 다 깨버릴걸? 여기까지 다 깨버린다면 그 다음에 반등을 주거나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진짜 양아치라고. 양아치 같은 종목이 뭐다? 여기서 보시면은 야, 진짜 블록딜한 것처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땡기고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이렇게 많이 던졌네 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사고 개인분들이 야, 얘네가 던지고 놀고 이제 진짜 올리겠구나 딱 이렇게 보여주고 수급만 보고 들어간 개미들 다 물리고 얘네는 3배 이상 더 팔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이게 투자법이든 뭐 매매법이든 이런 거는 기관 외인들이 그냥 참고서를 던져주고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런 방법으로 매매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몇 번 성공하면은 자신감 붙고 베팅 금액 올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그 매매법이 안 통하게 외인 기관이 만들어버리고 걔네들이 돈 더 벌고 그러는 형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매딜선 다 지켜버리고 다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온 것만 봐도 어때요? 개인의 심리선은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등 한 번 없이 쪼절하게 다 빼버리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경우에도 아까 HLB도 그렇지만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반등, 이게 뭐냐, 여기서 한번 물량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고 오히려 이런 데 다 깨버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땐 항상 보면 뭐다? 코스피가 갑자기 코스닥이 급등을 해가지고 아침에 어때요? 시초가부터서 갭이 뜨고, 시초가 갭이 뜨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이 급등을 했는데, 이 거래량이 별로 없고 그리고 물량 소화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면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물려서 엄청나게 손실 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가장 크게 손실 보는 게 뉴스 보고 매매하면은 무조건 그러고, 검색식 쓰면은 무조건 큰 손실 볼 수 있어요. 현대사료도 어제 20% 급등시켜놓고 오늘 2% 더 빼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슈 있었던 종목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종목, 어제도 보안주 얘기했죠. 보안주가 어제 3% 4% 빠졌다 했는데 어제 영상이 아니에요. 어제 영상 틀자마자 보안주 막 뭐라고 했는데 오늘 또 4% 5%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진짜 질려버립니다. 질려버려. 하루에 4% 3% 4% 5% 4%씩 5일 빠지면 20%예요. 20%. 내가 뭐 계잡주를 산 것도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주식, 적자 기업도 아닌데 내가 일반적인 주식을 샀는데 왜 마이너스 20%를 찍을까? 왜 내 주식은 안 갈까? 여러분이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맨날 윗골이 나오면서 올리지 않는 주식, 그리고 내 종목은 태어나서 한 번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으면은 걔는 상한가를 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막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한가 갈 것처럼 보이면은 상한가 가겠다 보다는 상한가를 안 갈 거야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팔고 나오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여러분 언론이라던가 주변이라던가 막 그런 데서 뭐 산타랠리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간다 저렇게 해서 나간다 이런 거를 자꾸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흥분되고 익절이 늦어지고, 익절 수익을 줬는데도 못 챙기고 나가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승할 때 흥분하지 말고 하락에 좀 무뎌져야 돼요. 무뎌져. 오늘도 뭐 떨어지겠지, 뭐 빠질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번엔 확실하게 가겠는데 막 이 확신이 제일로 무섭습니다. 그게 10번 승리하고 한 번에 가는 게 그거예요. 10번 승리하니까 투자금이 커지고 그 한 방에 10번에서 이겼던 수익금까지 다 넣어서 베팅을 해버리는데, 나는 정말 어이없는 게 뭐 유료 강좌나 그런 데를 보면은 매일 매매를 하고 수익금 출금을 위해서 뭐 조치까지 하냐면은 매일 매매할 수 있게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인출을 하래요. 원래 주식에서 투자금 인출을 하려면은 하루 쉬었다가 이틀째 되는 날에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거 쉴 수 있어요. 전업이든 뭐든 그거 쉬어가지고 돈 뺄 수 있어요. 근데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는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인출하라는데 왜 이자까지 내가면서 주식 담보대출을 쓰라고 그렇게 매매 중독자로 만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 뭐 한다 저 사람이 뭐 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승하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워서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보장도 없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배운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 배운 사람 수두룩박동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그게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배운 거는 역이용하면은 여러분 돈 더 법니다. 매딜선에서 매매하세요. 아니 그보다 난 더 빨리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들어오면은 그 위에서 더 팔아버릴 텐데, 그렇게 역이용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잘못 당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 매매법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매매하면은 주식 오래 못해요, 여러분. 내가 수익이 안 나는 게 매매법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주도 그렇잖아요. 이번 주도 아까 말한 대로 종가 베팅만 몇 번 했었으면 무조건 먹었어요. 오르는 종목에서 종가 베팅하고 그 다음날 팔고 그 다음날 팔고 시초가에서 그 집만 몇 번 했으면 어떻게 됐는데. 오늘 정상적인 종목에서 여러분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수익률 크게 못 먹습니다. 1%, 2%, 뭐 그 정도밖에 못 먹어요. 뭐 그냥 상한가 간 종목, 오늘 신규 상장주 뭐 이런 애들 때려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정상적인 종목에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두 종목, 슈프리마하고
그 다음에 KH 바텍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2%밖에 안 오른 게 아니라 얘가 2%가 아니라 1.42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빠졌다가 10시 때 분명히 보시면은 빠졌다가 여기에서 지지해주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1,000원까지는 안 깨진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얘 뭐 보신 분이 있나? 얘가 그렇게 거래량이 10만하고 이렇게 막 호가창이 두꺼운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여기 막 일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매매를 못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딱 밑에 깨질 것 같아도 안 깨졌어. 그러니까 31,000원대까지 깨질 것 같은 증조 할아버지 같은 증조도 안 보여주고 딱 9시 반까지 딱 지탱을 해주더군요. 이런데 보면은 봐봐. 빠지다라도 안 빠지잖아. 빠질 것 같으면 이렇게 쫙 계속 사고. 그러니까 얘는 250원 그리고 150원 300원 뭐 이렇게 다 걸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9시 반에 빠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내려가거든요. 보통 주가가.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순간적으로 잡았으면은 9시 반에 여기 지탱해주는 거 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100원 위쪽으로 쫙 걸어놨다가 그 다음에 산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팔아야 돼요. 올라왔으면은. 여기서 이때 올라갈 때는 갑자기 딱 거래량이 붙었거든요. 11시 10분이었는데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 왜? 순간적으로 올랐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때 촥 하고 들어왔으니까 11시 반 때는 팔아야 돼요. 11시 반 때. 이때 안 팔면 안 돼요. 이때 안 팔면은 다른 애들이 이렇게 크게 던져버리니까 사줄 때 그리고 막 호가가 있을 때 해야지. 호가가 이런 데서 한번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400원 뛰기잖아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하면은 한 400원이면 1% 이상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거 먹고 나와야지. 얘는 슈프리마는 코스피인가요? 코스닥인가요?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닥이 그 당시에 어땠어요? 11시 때 그냥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굴 파기 전에 지수가 역행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지수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던지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 버텼으면 이 위에까지 올라갔겠잖아요. 이 더 버텼으면 됐는데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기회 줬을 때 팔아야죠. 아까 여기서 8,000주가 나갔잖아. 8,000주가 나갔으면 이게 얼마인데. 8,000주가 뭐야? 38은 24 해가지고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이 이쪽에서 던졌는데 내가 여기서 던지려고 보니까 호가가 하나 뭐 한 3개, 4개, 5 이렇게 돼 있어봐. 그럼 이거는 올랐다고 해도 내가 팔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거 사주는 물량이 뭐 30, 40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호가가 이렇게 1,000주, 20주, 30주 걸려 있어 봐봐요. 그럼 내가 내 거 호가를 누가 뚫어주는데 이 밑에 호가가 좀 걸려 있어야지. 난 밑에다 던지지 위에다 잘 안 걸어놔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줬던 수익 이때 못 던져요. 이렇게 돼가지고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팍 보고 바로 던져야 되는데 얘는 잡아서 던졌다면은 그런 식으로 400원 먹은 걸로 충분해. 얘가 3% 올랐다고 해서 3% 어떻게 다 먹어? 신이야? 신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타점 딱 잡아가지고 할 거는 단기 매매는 철저하게 단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까지 끌고 가면 신용 이자 나가요. 그리고 KH 바텍도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2%밖에 올랐네가 아니라 얘도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빠졌다가 똑같아요. 얘도 보시면 1.71까지 빠졌다가 이 위로 올랐기 때문에 매매 구간은 3% 정도 이렇게 있었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는 1%대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도 굴곡이 좀 있죠. 굴곡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24일이면 여기거든요. 24일? 얘를 좀 이렇게 봐야 돼. 24일이면 여기고 시작하자마자 잠깐 올렸어요. 잠깐 올리고 내렸고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 24,400원 24,400원에서 21,000원까지 올라가는데 25,500원이 순식간에 팍 깨졌거든요. 25,500원이 원래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25,500원이 깨지자마자 바로 25,500원이 깨지자마자 바로 여기서 팍 하고 올리는데 이때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 24,450원이 보합이잖아요. 보합가에다가 그냥 지탱해 주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매매했으면은 얘도 큰 돈으로 못 합니다. 얘도 여기 호가 보면 별로 없고 힘들죠. 얘도 막 해가지고 여기서에서 이 정도에서 팔고 나와야 돼. 무조건. 이 정도에서 팔고 나와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왜?
던지는 애들이 보면은 다 1000주씩, 2000주씩 이렇게 던지는데 내가 이 위에다가 걸어놔도 체결될 확률보다 그냥 물려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호가가 막 받쳐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기 때문에 큰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때요? 잠깐 수익 따다닥 줬을 때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슈팅 잠깐 빵 나왔을 때 빵 맞았을 때 그렇게 먹고 나와야 되는데 야 얘는 진짜 보합 때 너무 지루했어요. 보합 때 올라가려고 했다가 빠지고 올라가려고 했다 빠지고 올라가려고 했다 빠지고 이거 보고 있으면 사람 미쳐버린다니까. 올릴 것 같아도 계속 던지고 올릴 것 같아도 계속 던지고 올릴 것 같아도 계속 던지고 결국에는 순식간에 팍 올려가지고 갔는데 오늘 그만큼 장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종목은 이렇게 위아래 급등락이 별로 없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어제 몇 프로 빠졌어. 얘도 어제는 이렇게 5%나 빠졌지만 얘는 10%대 급락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10%대 급락 뭐 유상증자를 했거나 뭐 실패했거나 뭐 그런 거 빼고는 솔직히 이런 종목 한가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회사 재정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하락장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이 어수선할 때 슈프리마라던가 KH바트 같은 경우에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막 이렇게 신규 상장돼서 단타치고 놀고 있을 때 나는 좀 편안하게 물론 수익금도 적고 투자금도 적지만 손실을 봐봤자 그렇게 큰 타격도 아니지. 큰 타격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 먹고 나면 솔직히 남은 게 있나? 요즘 케이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도 있어요. 저게 오히려 더 나아요. 저거는 사놓고 내 거 팔리나 안 팔리나 보고 있는 거 위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고 있는 거고 아까처럼 뭐 단타 막 이렇게 치는 요 한진칼 어제 대한항공 이슈 때문에 아침부터 막 상승해서 올랐는데 이거 보고 있었어 봐. 이거 뭐 시초가에 잘못 잡았어 봐. 하루 종일 빠지는 거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마조 하다가 그냥 요렇게 마이너스 7% 위에서 잡았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이상 때려 맞으면서 끝났는데 이렇게 별로 움직임이 적은 거는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져요. 대신 빠지는 게 움직임이 적지만 이게 이어지다 보면은 큰 손실이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구간 3% 손절이라던가 여기 뭐 5% 손절이라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본인이 손절을 안 해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하루에 위에서 잘못 물리면은 10% 20%도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를 여러분 꼭 생각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이런 거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실제로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를 나눈 시간은 고작 1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간이 길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북 제재가 뭐 하나 해체가 되거나 그 뒤로 좋은 이야기가 있었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처럼 양국 지도자들이 대표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한 번에 확 바뀌면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차관급 회담이라던가 고위급 회담 같은 데서 실무진 회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정상들이 만나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어디 갔는데 그냥 간 김에 보는 이런 회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이슈에 주식이 오른다고 하면은 올랐을 때 팔아야지. 그 이슈가 소멸되기 전 정상회담 한 다음까지 주식 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빠지니까 이런 거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북한을 주시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하락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크리스마스에 북한이 혹시라도 미사일 도발까지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투심 저하로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중이었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지금처럼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끝나고 거래량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혹시라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